결국은 갈 거고 그 과정 중에 국내 업체들이 당연히 최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뭐 하나 특별히 빠지는 게 사실 없거든요. 종합적인 가치를 다 따져보면 2차 전지 종목 중에 딱 한 종목 고르면 포스코홀딩스는 너무 심플해요.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이 65조 매출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뭐 그린 인프라라고 해가지고 그린 인프라 친환경 소재 합친 건데요. 포스코홀딩스 관련돼서는 일단 첫 번째 철강이 그 중국에 대한 기대감 하나도 반영 안 해도 공급을 좀 줄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요 철강사들이 1월달, 2월달에 모두 가격 인상을 했고요. 포스코도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관련된 철강 부분이 사실은 이제 뭐 더 나빠질 건 없고 이 중국 관련돼서 공급이 더 줄어요. 지금 보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중국의 주요 철강 업체들 14개 업체들 이상이 중국의 윈난성, 광둥성, 산둥성에 있는 철강 업체 14개가 유지 보수 및 감산 발표를 했고요. 최대 가동 중단 시간을 110일까지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는다. 수요에 대한 기대감 다 빼고. 두 번째 원재료 가격인데요. 철강석은 YTD로 22%나 빠졌고요. 원료탄은 25% 빠졌어요. 그래서 원가 부담이 급격하게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원재료 단에서도 이 중국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철강 산업이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만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 내수 부동산이 좀 살아나서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철강석 가격이 1월 대비해서 2월 달에도 25.5%가 빠지면서 처음으로 작년 8월 달 이후 7개월 만에 철강석 이 원재료 가격이 $100대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철강석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는 제품 판매 가격 1월달, 2월달에 여름 가격 1월달, 2월달에 두 번 연속 올렸거든요. 네. 그러면 작년에 그냥 쉽게 말해서 철강 관련돼서 포스코 이익이 3분기 대비해서 3분기 1조 넘게 이익 났다가 4분기에 3,603억인가 아주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당장 올해 1분기에 영업이 7천억대 예상하고요. 2분기에는 8천억에서 거의 9천억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철강에서 원재료 가격 빠진 부분으로 어느 정도 벌크업을 하고요. 제품가 하락하는 부분. 근데 심지어 중국이 지금 저가로 철강 그 덤핑한 거를 관세를 지금 매기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매기는 게 아니고 유럽도 매기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규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강 가격이 좀만 올리면 그 가격 스프레드가 좀 정상화되고요. 두 번째, 자 포스코의 리튬인데요. 리튬 가격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산 원가 수준까지 근접해가지고 중국의 이춘시가 환경 문제로 줄였고 호주의 일부 업체들도 리튬 감산 지금 이 가격으로는 마진이 안 나기 때문에 감산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1등 업체, 2등 업체 엘바마라고 SQM에서 공급은 둘째치고 수요 관련돼서 전년 대비해서는 20% 정도는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밝힌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리튬 관련돼서 가격이 아까 최소한 2분기까지는 가격이 회복된다고 보면 리튬 가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혜를 받는 게 양극재 업체보다는 이 리튬을 생산하는 포스코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가 2030년까지 42만 3천 톤 염수하고 광석하고 비전통 자원 리튬 관련돼서 42만 3천 톤에 대한 목표치를 뭐 줄이거나 연장하거나 이렇게 늘리거나 어떤 그런 액션은 전혀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 당장 그 광석 리튬 관련돼서 1공장은 이미 스타트 돌아가고 있고 2공장 지금 준공 예정이 돼 있고요. 포스코 아르헨티나 1단계도 올해 24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관련된 그 염수 리튬 경우는 최소 마진이 55에서 많게는 70%, 광석 리튬은 최소 마진이 15에서 대략 20%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또 계산을 한번 오랜만에 또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너무 심플하게. 자, 25년 당장 이제 내년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요. 25년도에는 광석 리튬 4만 3천 톤이
풀로 돌아가요. 그래서 리튬 가격을 올라갈 수 있지만 그냥 보수적으로 현재 수준인 2만 불로 잡았어요. 그럼 2만 불에 환율 1,250원으로 하고 환율 싸네요. 네, 환율 되게 싸게 했어요. 떨어진다고 보고 지금 1,300원 넘잖아요. 당연히 1,350원 네, 1,350원으로 곱하면 당연히 커집니다. 자, 이거 계산해 보세요. 자, 리튬 가격 2만 불로 계산해 보시고 3만 불로 계산해 보시고 4만 불로 계산해 보세요. 환율 1,250원 해 보시고 1,300원 해 보시고 1,350원 다 해 보세요. 그러면 매출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자, 2만 불 기준으로 25년 광석 풀 돌아가요. 43,000톤. 그러면 1조 750억 매출 나오고요. 26년도 기준으로 하면 26년도 기준 광석형 매출이 43,000톤. 26년도에는 염수도 25,000톤. 아르헨티나 갖고 돌아가거든요. 그럼 총 71,000톤 돌아갑니다. 그럼 71,000톤 기준으로 리튬 가격 2만 불 잡으면 2조 3,250억의 매출이 발생하고요. 28년도는 광석 10만 톤, 염수 10만 톤이에요. 그러면 총 20만 3천 톤이니까 환율에다가 곱하면 얼마가 돌아가냐면 매출이 5조 750억이 나와요. 28년 기준으로. 그다음 최대 맥스 이제 2030년 42만 3천 톤 기준으로는 대략 11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리튬 2만 불로 잡은 거고요. 리튬 3만 불로 잡으면 당장 25년도에 매출이 3만 불로 잡으면 계산기 써서 한번 곱해 볼게요. 1250 곱하기 톤당 3만 곱하기 4만 3천 톤 1조 6125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1조 6125억에 밸류에이션은 얼마를 주냐. 보통 그 글로벌 리튬 업체 그러니까 엘버말하고 SQM 있고 여러 가지 뭐 중국의 틴치 리튬 있고 뭐 있는데요. 엘버말 그 1등 업체로 잡았어요. 엘버말이 PR 제일 낮거든요. 제일 낮은 PR 9배로 잡으면 25년도 리튬 가치는 대략 1조 8천억이 나오고요. 여기에 밸류에이션을 뭐 PER 이거 엘버말 PER 제일 낮은 걸로 곱한 거예요. PER 9배 주면 1조 8천억이고요. 25년도에 1조 8천억이 그냥 리튬 업체 평균 PER로 곱하면 1조 8천억이 더해지는 거고요. 26년도를 구하면 26년도에는 아까 1조 7,250억이니까 똑같이 1조 7,250억에 곱하기 PER 밸류 10배 주면 17조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갖고 있는 자회사들의 가치도 제가 또 다 계산해봤거든요. 자, 포스코 퓨처엠 지분율 59.72% 갖고 있는데 할인율 50% 줬어요. 그럼 7조 넘게 그 가치가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지분율 70%, 70.7%에다가 할인율 50% 주면 3조 4천억이에요.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르면 주가가 제일 많이 빠졌을 때 기준으로 는 겁니다. 포스코 DX 7조 8,754억의 지분율 65.38%에 할인율 또 역시 50% 줬어요. 이것도 할인율 난 50% 너무 과한 것 같아. 40% 계산으로 또 해보시면 이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럼 2조 6천억 나옵니다. 포스코 DX 지분가치. 포스코 엠텍의 지분가치는 할인율 똑같이 50% 주고 지분율 48.85% 곱하면 2,400억 나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시총 3천억이니까 3천억의 지분율 56.87에다가 할인율 50% 곱하면 848억 나와요. 그럼 이거 다 더해봤더니 13조 6,200억이거든요. 네. 근데 포스코홀딩스 지금 시총이 35조예요. 그죠? 13조 6천억에 35조 6천억 빼볼게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가진 자회사의 가치만 빼면 22조인데 22조에 그럼 리튬이랑 그 다음에 철강 가치랑 네.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비상장 회사의 가치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22조인데 그러면 포스코홀딩스의 비상장 자회사랑 포스코홀딩스 비상장 자회사 중에 제일 큰 데가 포스코 건설이거든요. 네. 그럼 포스코 건설 청산 가치에다가 PBR 0.5배만 줘도 3조는 넘을 텐데 네. 이게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철강 밸류를 봤거든요. 글로벌 철강사들 포스코 글로벌로 5등 6등 하는 회사니까 1등이 중국의 바오 철강이거든요. 평균 PER 11배 정도, 12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글로벌 2등이 아르셀로미탈인데 얘네 왜 이렇게 PER 높은지 모르겠는데 24배 정도 나오고요. 이게 합리적인 PER 같아요. 일본 옛날 신일본제철 일본제철이 지금 재미난 게 지금 조 바이든이 반대하는데도 지금 US 스틸 미국 철강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진행됐어요. 그럼 미국이 엄청 큰 US 스틸 하나 또 공급사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철강 수요가 공급
관련돼서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겠죠. 공급이 큰 철강사가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평균을 또 내봤더니 14배예요. 근데 포스코홀딩스 지금 딱 24년 PER이 15배예요. 그러면 아예 리튬 밸류에이션 포함이 안 된 거고요. 아까 포스코홀딩스 시가총액 35조 6천억에서 자회사들의 가치가 대략 13조 6천억이거든요. 그러면 22조로 리튬 가치, 철강 가치,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비상장사의 가치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리튬 가치를 그냥 아예 그냥 밸류를 안 준 거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그 밸류에이션에 주가가 빠지면서 더 매력적으로 변했고요. 네. 두 번째는 정부 저 PBR 밸류업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당장 올해 PBR이 0.59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0.59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현대 기아차 밑에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이 0.5배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현대 기아차 밑에 부품사들, 현대 기아차의 매출 비중 90%나 되는 그런 부품사들하고 포스코홀딩스의 PBR이 같은 게 말이 될까요? 전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주가 좀 빠져서 그렇지 40만 원 밑에서는 배당 수익률 3% 정도 나옵니다. 네. 배당 받는 목적으로 포스코홀딩스를 조금씩 사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포스코홀딩스가 이 소위 말하는 원통용 배터리의 니켈 도금 강판 절대 강자 있잖아요. 네. 이 TC 스틸, TC 스틸 니켈 도금 강판의 원판이 BP라고 하거든요. BP, 네. 니켈 도금 강판의 원판 BP 생산하는 데가 포스코하고 KG 스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이 니켈 도금 강판이 폭증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미 현재 7만 톤의 캐파를 당장 내년에 10만 톤까지 캐파를 30% 이상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니켈 도금 강판, 즉 원통용 배터리에 수혜줍니다. 네, 그러니까 모멘텀이 엄청 많은 건데 지금 밸류에이션 계산을 해보니까 리튬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또 포스코 홀딩스 리튬만 하지 않고요. 니켈도 합니다. 리튬 니켈 다 하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 빠지니까 욕은 엄청 먹지만 뭐 포스코홀딩스를 대체할 만한 2차전지 아무리 뭐 양극재 회사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LG화학이나 그다음에 배터리 회사 중에 삼성 SDI가 매력적이라고 해도 종합적인 가치를 다 따져보면 2차전지 종목 중에 딱 한 종목 고르면 저는 포스코홀딩스. 아 진짜요? 그 정도예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주가 수준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네. 앞으로 막 100만 원 넘어서 네. 이제 주가가 이제 6자리 그러니까 100만 원이 네네. 넘어가면 황제주라고 막 네네 부르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넘을 거다 결국은. 네. 그러니까 이 지분 가치랑 리튬 가치랑 철강 가치랑 네. 비상장 회사 가치를 그냥 딱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럼 적정 시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진짜 황제주 이 정도까지 반열에 오를 거라 보세요. 그렇죠. 근데 리튬 가격이 얼마 오르는지가 그렇죠.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리튬이 터지면 되는 거군요. 네, 리튬 터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사람들한테 아직 철강 그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신임 회장님이 리튬도 그 권호준 전 회장님 때부터 전문가로 빠꿈이셨던 분이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현재 사장이었던 김준영 사장님이 포스코 홀딩스의 이 친환경 소재 리튬을 총괄하는 그쪽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그 포스코 퓨처엠 사장 시절을 하실 때부터 양극재 리튬이 뭐 가장 중요한 원소재니까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싹 바뀌었잖아요, 체제가. 그래서 철강도 허술하게 놓지 않고 2차 전지도 그대로 투트랙으로 가면 저는 좀 구조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대신에 좀 열심히 IR도 하고 좀 이 주주가치 관련돼서 신경을 쓰겠다, 그런 액션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진짜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전기차의 미래나 그 리튬이나 결국은 올 것 같아요. 네네. 결국은 올 것 같은데 그게 자꾸 이제 언제냐. 맞아요. 네. 그 문제인데 그 기간 동안 그러면은 이제 언제 어떻게 참아낼 것인가, 그쵸. 인내할 것인가. 네. 그게 참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기의 문제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오는데 그 과정까지 여러 가지 변동도 있고 뭐 리튬 가격도 폭락도 나오고 배터리 가격 관련돼서 계속 뭐 점유율을 중국 업체에 뭐 일부 뺏기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슈나 노이즈는 있지만 결국은 갈 거고, 그 과정 중에 국내 업체들이 당연히 최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게 기술적인 부분, 레퍼런스 부분, 가격 경쟁력 부분,
생산력 부분, 캐파 부분 뭐 하나 특별히 빠지는 게 사실 없거든요. 너무 주가 측면만 봐서 그렇지 이 회사들을 가진 개별 회사들 TC 스틸의 경쟁력 이런 아까 말씀드린 필에너지의 경쟁력, 나노신소재의 경쟁력, 대주전자재료의 기술 경쟁력은 주가의 가치만으로는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2차 전지 전체 글로벌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주가 측면보다는 이 산업적인 측면이라 이 개별 회사들의 어떤 기술 트렌드라든지 이 회사들의 어떤 뭐 생산 캐파라든지 이 회사들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극복해야 될 뭐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 아니면 소위 말하는 생산성을 뭐 개선하는 부분 아니면 신규 장비가 개발되는 부분 아니면 뭐 경쟁사들이 들어오는 부분 그런 부분을 주도 면밀하게 체크하는 게 더 맞는 거지 그게 더 큰 호흡에서 진짜 주식으로 큰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이지 하루하루 주식 가격에 일회일비 하는 거는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회일비 해서 내가 쳐다보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주가가 오르면 다행인데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배당도 많이 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꽤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저는 2차 전지의 밸류를 받으려면 지금의 주가 수준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